나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나는 내 꿈을 이루는데 충분한 자질이 있다. 오늘 명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명상을 했고요. 이제 그 목표들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내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성공 문장 필사 노트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는 열망하고 계획하고 요구하는 사람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나 부사업적 지위는 그것을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이때 여기서 열망, 계획, 요구 이 세 단어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라고 소망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해야겠다. 액션 계획이 없었고 그다음에 요구를 안 했구나. 그동안 저는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캔디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산으로 스케줄링, 역산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준이님. 네. 전 또 이번 시간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저는 이제 10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이 약간 실행북을 읽고 있었고 여기 보면 "생각은 스스로 물리적 실체로 나타난다." 항상 이 부분이 제일 와닿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이제 믿음은 마음의 상태로서 자기 암시 법칙에 따라 잠재의식의 확언 혹은 반복된 지시를 내려서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행동 수칙으로 성공할 때까지 속여라. 하루 종일 열망하는 바를 잠재의식에게 말하라. 그것을 이미 달성한 처럼 여겨라. 열망이 실현되었을 때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세하게 묘사하라. 이런 이미지화는 자신감과 마음을 탄탄하게 다져준다라고 해서 이 책에 제가 적진 못했는데 이 책에 그 열망을 제어로 바꾸는 6가지 조금 구체적인 그 쓰는 방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시 한번 쓰고 쪼끔 그거를 구체화하고 있었고 이거를 또 맨날까지 또 못해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 그러니까 이걸 선언문을 읽고 상상하는 것처럼 예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저녁을 하고 싶으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루틴으로 만들고 싶다. 시간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는데 또 이 시간을 되면 또 시계를 보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알람 맞춰서 지금 이거 할 시간. 저녁에도 이거 할 시간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부터 모든 것들 루틴화해서 고정이 된다라면 알람 하나만 추가하더라도 행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선님. 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편의 13장 잠재의식 편을 읽고 있고요. 잠재의식에 어떤 계획이나 생각 혹은 목적을 심어서 열망을 재화나 물리적 실체로 전환할 수 있다. 열망이 감정 및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과 결합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잠재의식은 열망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어떤 열망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게 결국 잠재의식이 무한지성의 힘을 끌어내는 매개체다 하는 게 늘 머리로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아직 이 현실적으로 실체로 드러나는 게 '이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 좀 자꾸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읽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잠재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게 하나의 메시지로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잠재의식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잠재의식을 생각과 경험의 저장고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잠재의식을 무한지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잠재의식을 어떤 믿음과 또 어떤 목표를 쓰고 반복하고 하듯이 이런 습관으로 만들어야만 이룰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잠재의식에 대한 좀 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그런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요즘 안 보였던 원섭님이 오셔서 반갑고요. 전 세계 사람들의 90%는 부정적입니다. 본인이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법칙에 따라서 부정적인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긍정적인 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상상한다라면 좋은 것을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침 명상에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그리고 감사 명상을 하는 겁니다. 뭐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파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긍정 주파수도 있을 것이고 부정 주파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님 책에서 말하죠. 우주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생각, 말투에 주문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주파수는 같은 주파수를 끌어당기겠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파동, 진동, 결과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결국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운전할 때 뭐 지금은 아니지만 차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볼 때 주파수가 잘 안 맞으면 지직거리죠. 주파수가 잘 맞으면 좋은 맑은 소리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긍정적인 주파수에는 맑은 소리가 나올 것이고요. 좋은 소리. 부정적인 주파수에는 지직거리거나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주파수, 그리고 성공 주파수, 할 수 있다는 주파수 이런 것에 맞추면 좋겠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목표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책 많이 읽자가 아니라 책 100 권을 읽자. 책 100 권을 읽으려면 하루에 또는 한 달에 읽어야 될 권수가 나올 것이고요. 그걸 또다시 주 단위로 분류하고 다시 또 일 단위로 분류한다라면 더 구체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100번 쓰기 1000번 말하기를 얘기하죠. 성공을 시각화하셔라. 여러분을 월 1000만 원 버시는 사업가다. 월 1000만 원 버는 사업가가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자고 있을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자고 있는 게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라라고 했습니다. 1000번 말하면서.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시각화를 하는 거죠. 잠재의식은 원하는 대로 모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한테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상황,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들을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것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거죠. 제가 만약 상무형이 욕하고 갈굴 때 계속 한숨 쉬고 담배만 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계속 찾았습니다. 자, 인아웃을 동시에 했다고 했죠. 그래, 나는 빨리 성공해서 3년 내에 여기를 벗어날까? 상무형 책상에 똥 싸놓고 나갈까? 이런 얘기가 유치하지만 저에게는 부정적인 신호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매번 갈굼 당할 때마다 제가 한숨 쉬고 '아 씨 그래. 그래 봤자 안 바뀔 거야.'라는 생각으로 제 하루를 망쳤다면
지금이 존재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 목표를 세우시고 목표를 구체화하십시오. 구체화하면서 성공을 시각화하셔야 되겠죠. 1,000만 원 벌었던 나의 모습, 그리고 2,000만 원, 3,000만 원 번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해야 될 것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항상 긍정적인 일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이 지금 저항들을 만난다고 했죠. 뭐 바쁘다, 또는 매출이 안 나온다, 또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런 부정을 부정이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만드셔도 되겠죠. 지금 사람이 없다. 매출이 줄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매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로 생각의 전환해서 부정의 신호를 긍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주파수를 바꾸는 겁니다. 매출 안 나온다. 아, 짜증난다. 오늘도 일하기 싫네. 계속 부정만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학원에 애들이 없네가 아니라 지금 있어준 아이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웃고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할지, 무엇을 좋아할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연봉이 많지 않다. 그럼 연봉을 어떻게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행동을 끌어당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항들이 계속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왔던 방식에서 쪼끔의 더 노력만 했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들은 사실은 그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저항이 올 때마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해요. 지하나 1층 내려가서. 그러면서 해 봤자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오는 저항들이 과정이고 더 큰 성장을 가져준다라고 믿고 행동하시면 되겠죠. 계속 똑같은 일로 반복하실 거예요. "사람이 없네. 아 오늘도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해서 그게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술 한잔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고 자기 계발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 또 술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마실 때 긍정적인 얘기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합니다. 왜냐? 전 세계 90%가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산다니깐요. 저도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과거의 저를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고 본다라면 그런 사람들과 술 마셔서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다음날 피곤하지. 또 부정만 땡겼지. 한숨만 쉬었지. 그런 시간들을 왜 반복하고 있냐는 거예요. 술 마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일 너무나 활기차게 하루 시작할 수 있다.' 드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정을 멈추시라니깐요. 주파수를 바꾸시라니깐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자, 오늘의 압박은 여기까지고요. 칭찬해 주시죠. 자, 여러분이 힘들다고 지금 시간 자고 있으면 바뀌는 건 없어요. 계속 똑같은 삶만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한숨, 불평, 불만만 합니다. 삶은 사실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서 늦게 깨닫고 하루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서서히 바뀌어가겠죠. 이 시간들을 최대한 길게 루틴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압박은 여기까지고요. 덜 빡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덜 빡세는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 감사 명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따라 말해 보시고요.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명상 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모두 이루어짐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계획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행복과 풍요가 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 명상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행복과 풍요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주파수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일들이 생길 것이고요. 현재 상황을 긍정의 주파수로 본다면 긍정의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을 사실은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스토리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노력이 꼭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 성공은 선불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0분까지 책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님. 안녕하세요. 저 부의 초월자 읽고 있고요. 오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삶은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그대로 재현해낸 거울이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라. 나는 특별하고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믿는다고 입 밖으로 말한 내용은 다짐과 내면의 믿음을 반영한다. 믿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증거이자 예언이다. 저희가 선언을 하고 확언을 하면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내 의지를 반영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밖으로 말을 하고 확언을 하고 공언을 함으로써 더 행동을 이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예전에는 혼자 그냥 생각하고 말았지만 지금은 계속 블로그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속 그거를 따라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과거에 블로그에 많이 남겨놨었어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선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언하기를 자주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기로 끝내지 마시고 선언하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압박스 타임, 그리고 덜박스 타임에 잠재의식과 무시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여러분이 듣고 있죠. 이건 역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서 이게 맞구나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그 확신과 믿음을 바탕으로 계속해 나가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하다 안 하다, 하다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무엇이든 끊임없이 반복하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하면 잘하게 됩니다. 꼭 그걸 기억하시고요. 잘 들었고요. 다음 한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읽고 있고요. 오늘은 6장 전문 지식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사업 혹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배운다. 전문 지식은 아이디어보다 흔하고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많아진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기회를 만들고 부러가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장 상상에서는 앞서 캔디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계획을 글로 쓰는 순간 무형의 열망이 확실한 형성을 띠게 된다. 명확한 목적에 명확한 계획이 더해지면 아이디어를 자아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고요. 내가 생각한 것을 글로 쓰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진짜 '나는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미라클 모닝 못하면 하루 종일 굶었다고 그랬죠. "밥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굶었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마시고 미라클 모닝을 못 했을 때는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그럼 하루에 정해진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원래 패턴대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은 동료들과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김밥을 사서 밥을 먹고 그 시간을 줄여서 아침에 못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페널티로서 적용을 했고 여러분은
페널티로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못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플랜 B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성공 습관 챌린지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는 의미가 없어요. 못하면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미라클 모닝 못했을 때 나는 플랜 B를 운영해서 다 채운다. 미라클 모닝을 했는데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약속이 생기다든가 어쩔 수 없는 약속도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 외에 뭐 야근이라든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면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직장인들. 뭐 그럴 때 술 양은 당연히 조절해야 되겠지만 저녁에 회식이 있으면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그날도 점심이나 이런 부분들 시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이 있다라면 못하는 게 당연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했던 것들을 과거에 했었고 저는 다 채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쓰고 한다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채운다.' 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간이 없다. 그러면 화장실 갈 때, 치카치카 할 때 잠깐 틈에서도 분명히 시간들을 확보해서 이룰 수 있고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한테 계속 롱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짜투리 시간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그 시간들 활용이 사실은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짜투리 시간이 하루에 한 2 시간 50 분은 주어져요, 모두에게. 제가 장담컨대. 그 시간들만 모아도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공 습관 챌린지, 미라클 모닝 못했을 때, 저녁에 회식이 생겼을 때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 또는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 습관 챌린지를 못 채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무조건 채우게 될 거라는 것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시간 안 정하고 시간 날 때 하겠다. 무조건 달성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하는 습관들을 들이시면 여러분이 목표가 무엇이 되었든 10 개든 20 개든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제가 장담할 수 있으니깐요. 뭐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진 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도 앞으로부터의 보람 무엇인가 네, 오늘 끝부분 읽었는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격변하는 시대에는 계속 배우는 사람이 세상을 물려받습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다면 공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나 샤워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매일 하는 일과도 이제 만들어라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 자체가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격변의 시대에는 배우는 사람이 세상을 물려받는다. 멈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배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매일 아침 감사할 거리를 10가지 적으세요라는 방법, 그다음에 당신을 힘들게 하는 3명을 떠올리며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에게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고, 5분간 가만히 앉아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명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을 가져보라고라는 이제 조언하는 그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 부분 읽으면서, 어, 네, 이 부분 읽으면서, 어, 캔두님이 예지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늘 아침에 좀 전에 해줬던 멘트 해주셨던 피드백 해주셨던 내용이 그대로 글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며 자신의 삶에 바람직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래서 이미 나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품을 때 좋은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 하면서 다시 또 감사하는 이 시간을 같이 하고 있고 이 시간 자체와 같이 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정리를 한번 쭉 해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이랑 닮았다." 뭐 "쟤랑 비슷하네." 쟤랑 뭐 이런 얘기들은 싫어하시면서 그런 얘기는 또 잘 들어요. 남편이 "너 미라클 모닝 뭐 그렇게 해서 되겠니? 바뀌는 거 있니?" 라는 모습 말에 금방 포기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죠. 과거에 제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와이프, 저희 엄마, 저희 누나 모두 그것을 "되겠니?" 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죠. 제가 예전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할 때 와이프 앞에서 "나는 다음 달에 5천만 원을 벌 거야."라고 말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욱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항상 제 얘기를 경청하고 음 저를 믿어주는 사람인데 갑자기 5천만 원을 번다니까 이게 장난치는 줄 알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말하는 것들을 저희 와이프가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와이프, 여러분의 아이 또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주위 친구들한테 "나 5천만 원 벌 거야." 그럼 바로 "어디 아프니? 뭐 잘못 먹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잡고 행동하는 겁니다. 5천만 원 벌고 싶은 사람이 지금 자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니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위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죠. 5천만 원 벌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책을 읽어야 되겠죠.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책을 안 읽고 자기 말 안 하면서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벌 수 없다니깐요. 책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뭐 자청님 책, 뭐 신사임당님 책, 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죠. 무의식과 무의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변화해 나가야 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전 세계 90% 사람들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죽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변화에 들어왔습니다. 혼란스럽지. 원성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런 저항을 만났어요. 근데 과거처럼 살아서 미래가 더 나아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라면 원인을 바꿔야 된다했죠. 과거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했죠. 그게 바로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시련을 만났어. 항상 시련을 만날 때마다 포기합니다. 더 나은 삶이 존재할까요? 아니라니깐요. 제가 민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민님 힘드신데 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결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난다고 안 힘들까요? 시간이 더 지난다고 안 힘들까요? 아니라니까. 지금 당장 끊어야 된다니깐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일 주일 더 있다고 안 힘들까요? 한 달 있다고 안 힘들까요? 1년 있다고 안 힘들까요? 그 끊는 거는 지금 당장이 돼야 됩니다. 자, 2년 있다가 회복이 된다라는 확정만 있다라면 2년 계셔도 돼요. 근데 아니라니깐요. 힘들다라는 마음, 감정으로써 계속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를 잃는 거죠,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하고 싶다. 그럼 지금 당장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요. 힘들다. 힘들다라고 술 마시고 힘들다라고 TV 보고 힘들다라고 유튜브 보고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 자기 계발에 매달려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처럼 노력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제가 해본 결과 사람들이 변하는 속도들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강사들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왜냐? 그걸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강사들 중에 여러분들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과 그냥 강사를 하고 있지 뭐 금전적인 상태와 많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과연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니까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과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부정적인 주파수는 부정적인 것만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실 거예요. "에이 어차피 안 팔릴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어차피 안 되는 상황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고 인정 안 하실 건가요? 저는 모든 시작은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틀렸구나. 그러면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자. 이게 바로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월 소득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가난했었잖아요. 그런 제가 드리는 조언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세상은 점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러분이 배움을 멀리하는 순간 여러분 도태될 겁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1년, 2년 뒤에 비참한 미래를 맞게 됩니다. 그런 비참한 미래를 맞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로 비참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배움을 또는 노력을 멀리한 순간 자천이 다가왔고요. 그 자천으로 인해서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전 여러분에게 저와 똑같은 경험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조언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해 나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 나폴레옹 힐 책 볼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월급 9시 일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을 때 대부분이 "노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해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은 좀 느끼셔야 됩니다. 원섭님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새벽에 출근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새벽에 더 느끼고 깨닫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저녁 PT도 또는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는 게 맞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음 분명히 PT 한 타임 빠진다. 아침 타임, 저녁 타임 소득이 있어 줄죠. 근데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계속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빠지더라도 버티면서 더 많이 느끼고 깨닫고 변화한다라면 소득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자, PT 비었다. 그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다이어트에 대한 운동, 10분 운동으로 만드시면 제가 그 운동하면서 전 10분 안 하겠죠. 살을 뺄 겁니다. 그리고 그 살에 대한 것들을 원섭리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거북목 운동, 허리 디스크 예방, 무릎 관절 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죠. 그 영상은 반드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줄리 씨한테도 제가 "이거 저것 하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아마도 진행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행력이 지속되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일단 마음 먹고 했는데 없는 것 같으면 안 한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자마자 반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두려운 게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시작하자마자 운 좋게 터졌어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돈을 벌거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천천히 해서 여러분의 역량과 능력이 된 상황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해서 돈을 벌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운 좋게 유행으로 한번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롱런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쇼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자마자 터지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니깐요.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매일 하겠다는 목표로 하십시오. 그리고 1 년을 했는데 돈이 안 된다? 제가 장담컨대 무조건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면 무조건 기회는 잡을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요. 꼭 계속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는 감사, 부정, 긍정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의 메시지를 보내면 부정의 메시지를 듣고 부정의 상황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긍정의 상황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외부 요인 어쩔 수 없어요. 그걸로 영향받을 필요도 없고요. 나만 손해인 거죠. 생각해 보자고요. 상무형이 욕해요. 어차피 욕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화가 안 나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정의하면서 제 자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상무형이 욕할 때마다 계속 옥상 가서 담배 피고 한숨 쉬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한숨 쉰다고 상황이 나아지나요? 아니죠. 어차피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내가 3년 뒤에 반드시 보여주겠어. 이게 훨씬 건설적이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계속 2%가 부족해 보여요. 그 2%는 제가 말하는 것들을 계속 실행해 나가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고 싶다.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정리하세요. 타이틀만. 그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상황에 왔을 때 실행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나? 아니라니까요. 진짜 해 보시면 달라짐을 느낄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제발 반드시 꼭 실행하셔서 현재 상황들을 계속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보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몇백 배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의 생각의 전환, 그리고 행동의 전환, 그리고 실행까지 더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덜 빡센 여기까지고요. 안 빡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느끼고 깨닫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만큼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실행법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가난한 날이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못난 날을 오늘로 만들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꼭 실행하셔야 됩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행하는 겁니다. 한 걸음 가다 보면 길이 보이게 돼요. 안 걸으니까 길이 안 보이죠. 그래서 계속 걸어 나가는, 계속 실행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역행자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명상을 틀어드릴 테니까 조용히 작게 틀을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독서해 보세요. 그게 싫으신 분은 소리를 낮춰서 하시고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뀔 수 있는 부자 확언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신 페이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줄리 씨. 네, 저는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145쪽에 독서의 양극화란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양극화만 생각했고, 독서의 양극화를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고 나서의 그 생각이나 느낀 점이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독서를 통해서 양극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워런 버핏이 주식을 11살에 시작했는데 이것을 더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후회가 있거든요. 저도 늦게 시작했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계속 keep going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독서 양극화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독서량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독서량은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집중?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독서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양극화. 독서 습관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서 습관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읽었고요. 읽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멀리했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걸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코로나로 인해서 빠르게 변화한다고 했죠, 제가. 과거 그 어떤 시대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독서 양극화로 인해서 책을 읽던 사람들이 더 많이 읽게 됐다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더 힘든 상황 속에 빠질 겁니다. 왜냐? 더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레드 기후 효과 얘기했죠. 나는 분명히 과거와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그들은 사실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변화가 더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레드키 효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을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지 않고 밝을 수 있겠죠. 잘 들었고요. 준이님. 네, 저는 242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게 보면은 이제 순리자들은 정반대다. 뭐 나는 이미 다 알아라고 착각하거나 나는 해도 안 돼라고 스스로 과소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머리가 나쁘고 지식이 얕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뭘 하려는지 몰라 자신만만한 반면 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지나치게 겸손한 현상을 말한다. 이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약간 메타 인지력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와닿았던 부분은 저는 약간 좀 지나치게 겸손한 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강의 준비도 하고 하면서 약간 일부러 더 좀 겸손한 척을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냥 그러면 좀 덜 뭔가 '피해를 본다.'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자신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냥 이 오른쪽 243 페이지 보면 그래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독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독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히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좀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원님. 저는 213 페이지 이거 본능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이다.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결단과 실행을 10번, 100번 반복되어 완성을 얻으면 인생이 참 쉬워진다. 저희가 실행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 그 쇼츠 올리는 것도 하루에 하나 올리는 것도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올리기 있긴 하는데 매일매일 하면서 쪼금씩 시간이 단축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쪼금씩 쉬워지고 이게 인제 습관화되면서 그냥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서 계속 반복하고 실행하고 반복하고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성 본능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성적으로 다니고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다니고 있을까요? 아주 심오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이 이성적으로 다닌다고 하겠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일하고 있는 가능성이 클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무서워요. 학습된 무기력. 직장에서는 사실 계속 노력하는 사람보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현재 안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할 가능성보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 비교를 할 거면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를 느끼고 싶을 때도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잘하는 사람과 하지 마시고요. 직장인, 내 동료들과 비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엄청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서 비교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캔들랜드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 보시고요. 미라클 모닝 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라는 오만함이 생기면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겸손해질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줄어들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직장인들, 동료들을 보십시오. 일찍 일어난 여러분들을 한심하게 보는 그런 분들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 느껴지실 겁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한호 님. 네, 저는 107 페이지에 뭔가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을 할 게 아니라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다. 항상 ኪ노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다면 주변 환경,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심만 하다 보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미라클 모닝 계속 오고 있고 하나라도 말씀하신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만드는 것 참 중요하죠. 저는 미라클 모닝 시작하고 집에
TV를 바로 버리고 싶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 거기 결혼하고 나면서 산 거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도 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좁은 제 와이프와 지내는 안방에 낑낑대면서 넣었습니다.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TV를 볼까요? 못 봐요. 옮겨 놨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환경 중요합니다. 자,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을 냉장고에서 없애야죠. 그럼 안 먹게 되겠죠. 이런 환경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력이 지금 막 만렙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무너지는 상황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미라클 모닝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근데 잠이 부족할 것 같아. 그럼 저는 편하게 안 잡니다. 왜냐? 편하게 자는 순간 저도 피로도가 있으면 못 일어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서 잡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땅바닥에서 2시간 자는 것보다 침대에서 2시간 자는 것이 낫다." 또 모르냐고요 그거를. 미라클 모닝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지.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2시간밖에 못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까요? 2시간씩이나 잘 수 있네. 난 내일 아침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장착되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저는 그랬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거부터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는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엎드려서 잡니다. 엎드려서. 엎드려서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잡니다. 그러면 수면 시간이 1 시간이든 2 시간이든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살면서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진 않았었어요, 과거부터. 여러분들도 저를 만난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몇 시간 못 잤어. 저도 어제 2 시에 잤습니다. 멀쩡하잖아요. 활발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합니다. 2 시간밖에 못 자서 피곤해. 계속 피곤할 겁니다. 2 시간 잤는데 너무나 상쾌하네. 상쾌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꼭 바꾸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예진 님. 네. 저는 정리한 걸로 같이 하겠습니다. 역행자 확장판에서 두 번째 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 부분 아까 겹쳐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강제로 정체성을 바꿀 환경을 강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뭔가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할 게 아니라 그런 환경부터 만들어라.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고 그렇다면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언하기 하고 이제 어떤 강제로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들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그렇게 좀 되어 있어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환경을 먼저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고민하고 또 실행을 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김성 회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스승님. 그래서 이루고 싶은 목표들이 있으면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정하는 목표에 따라서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그 외 비밀번호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아이디의 비밀번호가 아이디를 알려주면 안 되겠네요. 10억 원입니다. 왜냐? 저는 월 10억을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리마인드 갖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도 중요합니다. '살을 빼고 싶다.' 우리 프로필 하시는 분들 어 비밀번호 바꾸면 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들로. 그럼 계속 생각하게 되겠죠. 살 빼야 되는데 햄버거 먹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행동, 습관,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진혜 님. 네, 저는 204 쪽에 메타인지 주관적인 판단은 순리자들의 전유물이다. 여기 읽고 있고요. 메타인지란 자신의 능력을 아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독서와 실행력이다. 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책만 읽어서 되는 건 아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어도 왜 가난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실행과 도전 없이 책만 읽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다. 여기에서 계속 아 아까도 계속 캔디님 얘기하신 것처럼 무조건 해 보라는 거. 그게 계속 여기 이 책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어쨌든 그냥 실행을 해 보자. 되든 안 되든 하다 보면 뭔가는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 수익화를 어떻게 시켜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암박스 타임에 시간 관리 책을 읽습니다. 같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책을 읽는 거죠. 줄리 씨 다른 책, 준희님 다른 책, 지원님 다른 책, 한호님 다른 책, 민님 다른 책, 예진님 다른 책, 진희님 다른 책, 현정님 다른 책, 원섭님 다른 책. 그러면 총 9권, 뭐 저까지 하면 10권의 책이 나오겠죠. 그 10권의 책을 정리해서 소책자를 만듭니다. 또는 10권의 소책자를 만들어서 무료로 활용합니다. 당연히 사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뭐 또 예전에 생각했던 수익 모델 중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신간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죠. 읽은 다음에 그 책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소책자로. 그 서비스를 처음엔 무료로 하고 나중에는 구독 경제로 만들면 되겠죠. 이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들은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수익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수익화는 제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새벽에 자고 싶은 마음, 더 자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서 절제 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올리십시오. 그 가치 올린 가치는 여러분에게 반영될 겁니다. 저에게 반영되지 않을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익화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익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자, 칭찬해 주시죠. 멀리 높게 깨달은 나에게.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한 내용들, 블로그에 하는 내용들 잘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언박스 타임도 이제는 한 10분 정리하는 타임을 갖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리한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언박스 타임도 같은 책을 읽지만 정리한 시간을 갖고 그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서책자를 만들어 좋으니까 서로 포인트들이 다를 겁니다. 그럼 여러 종류의 서책자가 나와도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소책자로 만들면 되겠죠. 왜냐? 여러분이 매일 읽고 정리한 내용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소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으로 한 권의 책을 읽으면 줄리 씨 버전의 역행자, 준희님 버전의 역행자도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수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찾아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늘은 안 된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화가 나지 않고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매번 그 상황으로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의 모습 싫지 않으세요? 저는 싫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변화하셔야 되겠죠. 자, PT 회원이 한 명 끊었다. 아이씨, 짜증나가 아니라 왜 끊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새로운 회원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는 게 건설적이겠죠. 들어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일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료하도록 할게요.